이터러블 클래스를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하다가 뒷부분이 잘려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설명하려고요. 그 포문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제입니다. 포문이 원래 이러한 리스트를 넣게 되면은 왜 이러지? 이렇게 넣게 되면 뭐 1, 2, 3, 4가 나오게 되고 뭐 여기에서 이제 33으로 바꾸게 되면 1, 2, 33, 4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i가 이제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3일 때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스트로 전달하지 않고 튜플로 전달해도 가능했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했죠. 문자열 1, 2,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어, 포문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요거도 가능하거든요. 5 요것도 가능합니다. 5 한 번만 돌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 정도면 그냥 해줄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이터러블이 아니니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뭐였냐면은 이러한 그 문법에서 이 물음표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걸 내가 다 외우고 살아야 되냐? 이러한 이제 그 의문이 저는 첫 번째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좀 예상한 거하고 동작이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리스트를 만들 건데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더블 리스트네요. 그쵸? 0을 하면은 뭐 1, 2, 3, 4가 나오고 1을 넣으면 이제 두 번째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포하고 in 리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음수가 출력되고 두 번째 음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리스트를 제가 numPy 같은 거로 뭔가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numPy가 없었어?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리스트를 그냥 numPy 어레이로 바꾼 것 뿐이니까. 근데 얘를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데이터 프레임이 되죠. 요거를 놓고 돌려보면은 첫 번째 행이 나오고 두 번째 행이 나오겠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네 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더블 리스트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꺼내니까 포문이 이렇게 돌아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파이로 바꾼 거는 그래 뭐 더블 리스트나 넘파이나 뭐 그게 이제 그 뭐 행렬 연산 같은 게 좀 더 편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넘파이를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더블 리스트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이해되는데 또 넘파이 어레이랑 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거의 1대1 호환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개념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포문은 또 다르게 동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짱나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또 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를 또 찾아봐야 되겠지. 그 DF는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런 거를 또 책에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되게 그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도 아까 그 넘파이 얘도 넣을까? 그래 넣자. 이렇게 하고 얘를 np array 이렇게 한 거하고 요거하고 이게 왜 다르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데이터 프레임일 때 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일 때는 컬럼 이름들이 반복이 돼요. x는 1, 2, 3, y는 2, 3, 4. 요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은 for d인 df 하나 impt를 하면은 x하고 y가 이게 출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이제 컬럼 이름들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그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은 그 포문이 여기 돌아간다는 거, 데이터 프레임을 넣으면 포문이 돌아간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포문이 어떻게 동작할지도 또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럼 이것도 다 외워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포문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무엇이며 그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죠.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뭐냐 하면은 숨겨진 기능으로 이터라는 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언더바 이터라는 게 얘는 있습니다. 있죠, 그쵸? 요거를 이제 더 쉽게 그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요거를 해서 모든 거를 이제 찾아본 다음에 이 안에 언더바 이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요렇게 이제 눈으로 찾아도 되고 요거를 좀 더 이제 쉽게 보려면은 이제 너무 많으면은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모든 메소드들이 집합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집합이랑 요 집합이랑 교집합을 걸게 되면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뭐 이렇게 없는 애를 데리고 오면 이 공집합이 출력이 되겠죠. 비어있는 집합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터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예제 1번부터 4번, 예제 1번이 이제 아마 뭐 요런 리스트였을 겁니다. 이러한 리스트를 제가 lst라고 이제 저장을 하고 이 lst에 이터라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튜플을 하나 만들고 1, 2, 3 튜플에도 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을 만들고 이 스트링에 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A는 5라는 그냥 인트를 만들고 이 A의 이터라는 거를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다 언더바 이터라는 그 숨겨진 메소드를 갖고 있을 때 요 물음표 자리에 넣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보는 오브젝트를 딱 만났어요. 그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포문에 이제 넣고 뭐 돌린다든가 뭐 이러한 코드를 보기 전에 일단 그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딱 보고 dir 쳐보고 컬이 있는지부터 봐요. 그러니까 그 콜을 갖고 있으면은 함수처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컬을 갖고 있는 메소드는 그 컬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처럼 썼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터러블한지를 체크를 해요.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쓴다는 거는 무슨 반복문을 쓸 때 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브젝트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터러블 오브젝트인 걸 체크하고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거는 포문을 넣고 쓰겠다라는 의지를 얘가 그냥 담아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이터라는 메소드를 정의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터러블인지 그 다음에 컬인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면은 책을 뒤져보지 않거나 구글을 보지 않아도 바로 사용 방법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그 언더바 이터라는 게 이제 뭐냐? 요게 이제 궁금하죠. 그러니까 보통 언더바로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 특수한 메소드들을 실행시키면 뭔가 일이 일어났었는데 얘를 이제 실행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언더바 이터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뭐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된 결과가 이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st 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 물음표를 치니까 타입이 리스트 이터레이터라고 이제 나오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 리스트가 이미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리스트였으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뭔가 출력이 나오는데 일단 타입도 다르고 그러한 이제 출력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실행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왜 만드냐라는 의문이 또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터의 역할은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터러블 오브젝트라는 거의 의미가 이터레이터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요 코드는 이 코드하고 그냥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 대신 이터 요거를 이제 실행해도 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죠. 요거는 이제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st 이런 거 있죠. 요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죠. 이런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아무튼 언더바 이터의 역할은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터레이터가 되면 이제 뭐가 좋냐? 이터레이터는 일단 뭐 하는 애인지 좀 살펴봅시다. 보니까 이거 뭐 get 아이템, 뭐 set 아이템 이런 것도 없고요. 그렇죠? 원래 리스트였으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게 있거든요. 요게 되게 특이한 기능입니다. 이거는 오로지 이터레이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를 살펴봅시다. 이 리스트에는 next라는 숨겨진 메소드가 없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next라는 숨겨진 메소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얘를 이터레이터로 만들면은 이렇게 이터레이터로 만들고 dir을 치면은 숨겨졌던 next라는 기능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터레이터가 되면 이제 next라는 게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좋습니다. 그 next가 뭐를 하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넥스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터레이터에 언더바 넥스트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실행을 해요. 그러면 2가 나오게 되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행을 합니다. 3이 나오게 되네. 한 번 더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뭐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1, 2, 3이라는 게 뭔가 이제 실행한 순서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 때 있죠. 이 리스트의 원소가 1, 2, 3이 아니고 만약에 1, 2, 뭐 마이너스 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순서를 똑같이 이제 따라가지고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를 하면은 1, 22, 마이너스 33이 나오고 그 다음 넥스트를 하게 되면은 스텝 이터레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 있죠.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를 하나하나 그냥 차례대로 꺼내요. 그 다음에 더 꺼낼 애가 없으면은 꺼낼 애가 없다.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넥스트의 기능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소를 하나씩 꺼내주고 더 이상 이제 꺼낼 게 없으면은 스탑 이터레이션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요거 대신에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같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넥스트의 기능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원소를 차례차례 꺼내주고 더 이상 꺼낼 원소가 없으면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를 발생시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 메시지 자체가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터레이션 그만하라라는 뜻 아니에요? 이터레이션은 보통 포문을 돌 때 이터레이션이 많이 하는데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어떠한 그 포문을 종료시키기 위한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탑 이터레이션 에러라는 게 발생되면은 포문을 돌고 있다가도 이 에러 메시지를 뜨는 순간 내가 포문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스탑 이터레이션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포문을 계속 돌리고 스탑 이터레이션이 발생할 때만 포문을 멈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포문이 동작하는 원리 있죠. 여기에서 포하고 i하고 있는 다음에 여기 땡땡땡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 그러니까 숨겨진 기능으로 언더바 이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보여갖고 이거 그 아까 만들었거든요. 다이어그램은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이터라는 메소드로 써가지고 이터레이터로 바꿔요.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터레이터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뭔가 이제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포문 안에서 이터레이터로 순간적으로 확 바뀌게 돼요. 이 이터레이터는 포문을 돌아갈 때만 사용하고 포문이 끝나면 그냥 버릴 건데 이터레이터를 만들면은 그 이터레이터에서 넥스트라는 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 넥스트의 실행 결과만 아까 뭐 1, 뭐 마이너스 22 이런 것들이 숫자가 탁탁 튀어나왔잖아요. 그 나온 숫자를 여기 있는 i로 받아줘요. 그 i로 받아준 거를 바탕으로 요 점점점에 해당되는 것을 돌리고요. 넥스트를 실행했는데 만약에 스탑 이터레이션 에러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은 포문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요 루프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포문을 돌리는 이제 동작 원리를 요 다이어그램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터러블 오브젝터라는 거는 숨겨진 기능 중에 언더바 이터는 갖고 있는데 언더바 이제 넥스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다가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아니고 그냥 이터레이터 자체를 넣게 되면 포문이 이제 돌아갈까 하는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이터레이터 자체를 포문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이제 리스트고 얘를 가지고 이터레이터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요 이터레이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냥 포문을 돌리면 되겠죠. 그래도 잘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결국에는 요거하고 실행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으로 받는 게 이터러블 오브젝트면은 이터라는 메소드로 써갖고 이터레이터로 바꿔줘요. 그런데 이미 입력으로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이터레이터예요. 그러면은 이터라는 메소드는 포문이 들어가면 무조건 써야 되잖아. 근데 썼지만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면은 이미 이터라는 메소드를 써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포문이 도는 루프랑 똑같이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포문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인데 이터러블 오브젝트도 되고 이터레이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터레이터는 반드시 내부에 이러한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라도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의에 따라서 이터레이터는 그 자체로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언더바 이터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이터러블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으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터러블 오브젝트는 숨겨진 기능으로 언더바 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터레이터는 숨겨진 기능으로 언더바 이터하고 넥스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정의상 이터레이터는 그 자체로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되고요. 이터레이터의 언더바 이터는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문이 있죠. 이게 제가 되게 까다로웠던 질문을 요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일일이 이제 진짜 다 포문을 걸어서 이제 눌러보지 않고 그냥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터레이터로 만들어 줘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돼요? 언더바 df 이터레이터 이렇게 이제 대충 만들어 놓고 임시로 만들어 놓고 이 df에 넥스트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게 포문을 돌릴 때마다 뭐가 리턴이 되겠구나 하는 게 굳이 뭔가 어디를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우면 편하겠죠. 자, 이번에는 결국에는 포문 안에 돌릴 수 있는 오브젝트라는 거는 언더바 이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언더바 이터하고 언더바 넥스트를 같이 갖고 있거나 요런 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이터레이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내가 마음대로 포문의 동작을 그냥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묵집바를 할 건데요. 묵집바 중에 이제 하나를 랜덤으로 냅니다. 묵을 낼 수도 있고 찌를 낼 수도 있고 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계속 내는 거를 포문에 돌려갖고 랜덤으로 내게 할 거예요. 찌도 내고 뭐 바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찌를 내는 순간 포문이 스탑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래스를 만들고 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처음에는 묵집바 중에 하나를 낼 거니까 얘들을 캔디데이트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여기에서 이 클래스는 이터레이터를 찍어내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터하고 넥스트를 내가 그냥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터는 정의하기 쉽죠. 그냥 입력으로 셀프로 받으면 리턴으로 셀프로 주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리턴한다 그랬으니까. 넥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찌를 내는 순간 이거를 멈추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는 일단 셀프로 입력으로 받고 여기는 그냥 무조건 셀프를 쓴다 그랬죠. 액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하나를 뽑는다는 의미가 되죠. 요건 이제 많이 보던 코드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묵집바 중에 하나를 뽑아갖고 액션이 나오고, 만약에 액션이 이제 찌가 되면은 이러한 프린트를 해서 사용자한테 알림을 주고, 그 다음에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를 제가 발생시키는 코드가 있어요. 에러를 미리 그냥 발생시켜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요 스탑 이터레이션이라는 에러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액션을 리턴해가지고 뭐가 이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RPS 이터에서 이렇게 하자. 이터레이터니까 정확하게. A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 A라는 인스턴스는 지금 캔디데이트라는 속성이 있고, 여기는 이제 묵집바가 그냥 여기 박혀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 제가 숨겨진 기능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는데 얘는 실행을 하면은 아마 이제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next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뭐가 실행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쭉 실행이 되겠죠. 그쵸? 첫 줄 요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랜덤으로 액션이 나오게 되고, 액션이 만약에 찌면은 스탑 이터레이션이 나오고, 찌가 아니면은 액션이 그냥 그대로 리턴이 되겠죠. 바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서 얘를 뽑았는데 바가 액션으로 나왔고, 찌가 아니니까 요 구문이 돌아오면서 리턴 액션, 그러니까 바가 그냥 리턴이 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하면은 또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기 나왔으니까 또 무기 리턴되고 끝나고, 이번에도 무기 나왔고, 이번엔 찌가 나왔네요. 찌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포문을 멈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의 액션, 저장을 안 했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찌가 나오는 순간 이 스탑 이터레이션 에러가 발생하면서 넥스트가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포문을 돌리게 된다면 for I in A,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이면 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이미 이터레이터니까 그 올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바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찌가 나와갖고 포문이 스탑이 됐죠. 다음에는 좀 오래 돌았네요. 찌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바가 나오고 무기 나오고 무기 나오고 바가 나오고 바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찌가 나와갖고 이때 포문이 스탑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이제 반복문을 만들 때 돌릴 때마다 그냥 랜덤으로 이제 어떤 숫자만큼 이제 포문이 도는 그러한 오브젝트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